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노란 안경 쓰고 계신 거예요. 팽팽한 기싸움으로 시작된 서울시와 시의회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 안 가고 아니 시정을 열심히 흔들리면 시고까지 책임지고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장직은 성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과 제가 생각이 좀 다르겠죠. 이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카드에 대해서 이 진보 언론에서 보면요, 뭐 예산 낭비,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제 이걸로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건 서울시장을 관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네. 이제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 방송 이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 가출했다 6개월 만에 서울시 의회에 복귀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그런 그 성명도 한번 내고 그랬어요. 그 서울대공원에 반달곰 가출한 적이 있어요. 집 나간 오세훈은 돌아오라. 이렇게. 다 용서할 테니.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아니 반달곰 가출한 것도 신경 쓰이는데 오세훈 시장마저 가출하면 어떡하냐.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이런 성명을 실제로 냈어요. 저는 성명을 내서 실패했다고 봐요. 그거는 신문에 보면 끝에 있잖아요. 엄마가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요렇게 조그맣게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을 하겠다. 그리고 80만 서명을 받았다. 라고 이제 그 공격, 그러니까 포문을 열었죠. 그런데 네, 그러면 다시 주민투표 얘기로 돌아와서 예. 이게 다 사실은 그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또는 뭐 아예 투표장에 가지 말자.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주민투표 안 되는 거 자기도 다 알아요. 그렇죠. 예. 왜 몰라? 계산기 두드려 보면 간단하거든요. 예. 지난 교육감 선거 때인가요? 예. 그때 투표가 120만 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예. 교육감 예. 선거인데도. 그런데 지금은 300만이 넘게 해야죠. 270만 그렇죠. 명이가 300만 거의 가까이 300만 해야 가까이 해야 됩니다. 850만 유권자 중에서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거 서울시장 뽑을 때나 투표하는 숫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사퇴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주민투표를 당연히 실패할 것이고 예. 실패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예. 뭐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건 오세훈을 도와주는 거다. 왜냐면 뭐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장렬하게 전사하신 퇴진. 그런 제스처를 확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도와줄 거란 말이죠. 이미 그런 안 도와주려고 하고 그 내년 총선이 있는데 애들 밥 문제 가지고 예. 하다가 졸라 표 잃는데 왜 도와줘? 안 도와줘요. 그리고 이 소장파들 예전에 이 그 한나라당 있을 때 오세훈 시장과 같이 놀았던 사람들 예. 오세훈 시장 다 싫어합니다. 이건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양반들 다 싫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외롭게 혼자서 졸라게 싸우다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퇴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자기가 간도봐. 별로 욕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 가치를 위해 싸우다 서울시장 자리까지 던진 사람이다. 이러면은 어떤 동정표 플러스 어떤 지사적인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린다. 예. 이런 계산이 쓴 거죠. 네, 이거 그런 뭐 계산이 있고 이제 도대체 이 지지율을 갖고 왜 대통령을 도전하려고 하냐. 오히려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고 다음 기회에 차기를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과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네. 그럼 왜 도대체 오세훈은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택했냐. 네. 이 오세훈을 뭐 그 사석에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오세훈이 제가 오세훈이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 뭐 대단한 근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예. 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그렇죠. 그때 편입을 당시에는 이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때는 전기 후기라는 게 있어요. 전기에서 떨어진 후기 대학 그랬어요. 들어가서 그 서울시청 안에 들어가서 예. 그걸 느끼잖아요. 예. 왕이에요. 왕이죠. 정말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왕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예.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부릴 수 있는 돈, 그리고 예산이 2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겪다 보면 정말 왕이 돼서 예. 내가 대통령이 다음에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울시 정도 되면 지방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이권이 있거든요. 업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출마권을 제대로 뒤져보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80만 명 서명 받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길 봐야 돼. 왜냐면은 보수단체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8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전락이 어려운 거예요. 음. 누굽니까? 문성근 씨가 10만 명, 100만 밀란 하느라고 진짜 자발적인 사람들 가지고 정말 100% 자발적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지고 10만 명 넘기는데 서명 받고 가입하고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달 만에 거의 2달, 3달 만에 80만 명을 받았단 말이죠. 금투표 공표할 때 보수단체에서 나왔다고 쭉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사진 한번 보세요. 연령대 50대예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아닌데 이게 예. 그냥 안 움직인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냥 안 움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정컨대 뭔가 실탄을 쐈다. 실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탄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실탄을 쐈다. 김원준 총수 출마 안 할 거니까 얘기하세요. 실탄은 영어로는 캐시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예. 오늘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일 명분 관심 없어. 저는 실질 사례로 들어갑니다. 바닥을 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말이죠. 만약에 무상급식 예.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받겠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 받아도 3분의 1명 받기 힘들다. 예. 실제 서명 받기 진짜 어려워요. 예. 해보면 알지만. 그러면 전략에 넉넉하게 잡아서 평균 3분의 1명씩 계속 한다 이거죠. 예. 끊임없이 1시간 20명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예. 그러면 한 사람이 160명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엄청 넉넉하게 받은 거라고 잡은 건데 그걸 30일 동안 해. 그러면 한 4,800명 됩니다. 계산을 곱하기 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쉬는 날도 있고 점심시간도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뭐 이러면 대략 퉁쳐서 4,000명 받는다고 치죠.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명이 2달 동안 하면 8,00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명이 2달 하면 80만 명 받을 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곱하기를 해. 예. 100명 곱하기 2명 곱하기 5만이라고 치자. 아, 엄청 곱하기 있다, 30에 곱하기 치자. 하여튼 계산해보면 예. 한 3, 4억 나와요. 3, 4억. 3, 4억. 근데 예. 이거는 단순 알바예요. 완전 실비죠. 완전 실비. 예. 당연히 이 인력을 관리하는 비용, 사무실, 기타 비용으로 실비조로 한 5억 이상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예. 그리고 5억 프로젝트면 수주를 할 때 이거 10억 단위다. 예. 내가 보기엔 최소한 10억 정도의 캐시가 움직여야 예. 미니멈. 그렇죠. 제가 보기엔 미니멈. 10억 정도. 미니멈. 예. 10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실탄이 결국 돈이란 얘기였었네요. 캐시죠. 캐시. 그런 정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고 예. 실제로 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소설을 쓰는 차원에서 그 돈을 받고 서명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서명을 받는 사람들이 예. 아르바이트로 소설. 이렇게 이제 서명을 받았다면은 그 불법 아닙니까? 아니죠. 돈을 그렇죠. 만약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 과연 그 돈을 받고 일당이 주어진다는 우리가 네. 아닙니다. 그 불법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오세훈 시장이 돈을 줬다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에 걸 수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닮아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무상급식 반대. 그러니까 그 단계적 실시 주민투표를 하니까 보수단체가 알아서 지들이 나서서 지들이 돈 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오세훈 시장이 줬다면 물론 줄 리도 없는 훌륭한 분이지만 줬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만 보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럼 보수단체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정치적 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후원금과 기금을 받았냐 이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금과 기금은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시장의 일 처리 방식, 이것의 진술을 보여주는 사건을 제가 어. 기록에 남겨둔 게 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어디 기록에 남겨뒀어요? 저 혼자. 저는 이거는 저만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노무현 서거 연결식 예. 직전에 서울광장 개방해달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렇죠. 계속 안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시민단체들도 그 만나고 열어달라고 그 기억해 보시면 2년 전인데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기자들도 매 전화하고 언제 열어주냐 왜 안 열어주냐 그런 얘기 했었다고요. 예. 서거로부터 연결식까지 사이에 광장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예. 기억해 보시면. 근데 그때 시민단체들이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만나가지고 광장 사용 허용해달라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허용하고 싶다. 예. 개방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 요 기사를 그때 당시 어떻게 보도했냐면 개방하고 싶으니까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곧 개방될 것처럼.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자마자 이 바보 새끼들 이건 개방 안 한다는 얘기지. 오세훈을 모르는구나 생각한 게 진짜 개방 안 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소리거든요.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는 건 결정권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오세훈식의 화법은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 그렇지만 난 개방하려고 졸라게 노력했으니 나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예수 고난 당시에 빌라도의 그 스탠스구만. 예, 빌세운. 예, 빌라도. 그게 어떤 스탠스죠? 빌라도. 그게 빌라도. 빌라도. 나는 이 사람 사형 결정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저똑한테 가서 알아봐라. 근데 서울시장은 그 광장은 서울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결정하면 땡이에요. 빌라도도 그래요. 서울시 땡이에요. 시설물입니까? 네. 이게? 근데 네. 그렇죠. 서울 광장이 어디 춘천 시설물이겠어요? 아니, 나는 국회의원을 지낸 몸이기 때문에 무슨 행자부하고 이게 연관돼 갖고 행자부 결정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순간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행자부가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 행안부로 바뀌었나요? 예, 예. 그거 참 18대 때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 이미 알고 있어요. 개방 안 된다는 거. 왜냐면은 그 사이에 언론의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개방 불허 예. 방침 이게 보도가 이미 됐어요. 그렇죠. 예. 이미 됐고 그러니까 오세훈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스스로 강단 있는 정치인이면 개방을 하던가 그냥 예. 아니면 거꾸로 개방을 못 한다고 말하든가 그걸 말할 최종 이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을 안 하면 당시 민심으로 볼 때 시민들 분노가 엄청나서 욕을 자기가 먹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각하하고 같이 욕먹기 싫고 그러니까 나한테 결정권이 없다.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는 건 사안인데 없다고 말하고 나서 쏙 빠지는 거죠. 자기만 살겠다고. 그 서울특별시 산하에 예.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TBS 95.1. 제가 요즘 거기 출연을 안 합니다. 뭐 물론 불러주지도 않겠지만은. 그거 잘렸잖아요. 잘린 적은 없어요. 자, 그만뒀습니다. 예. 왜 그만뒀냐면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 저녁 8시에 출연을 했었는데 8시 뉴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TBS 8시 수도권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가 오세훈 시장이 오늘 무슨 동에서 물청소를 지도하셨습니다. 그게 첫 뉴스야. 물청소. 아니, 네. 아니 뭐 오세훈이가 물청소 지도한 게 예. 첫 뉴스야 그게. 예? 아니 이게 이제 그게 그래서 그거 듣고 그만뒀어요?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건 야 내가 여기 나오는 건 상당히 주옥 같은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물론 거기 교통방송 구성원들은 예. 나중에 또 이제 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포석을 까는 겁니다만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훌륭한 PD 의식 있는 아나운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완전히 그 교통방송을 서울시장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오세훈 시장의 대선 무상급식과의 그 연결을 최초로 언급한 이 오세훈 전문가로서 먼저 요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어제 보니까 저 기자들이 뽑은 절대 대통령에서 안 될 정치 1위 올랐어 1위. 어쨌거나 1위 하면 즐거워할 거예요. 그분은 어디든 나오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꼼수다가 그 1위에 절대적인 기회를 했다. 아주 수줍게 자평합니다. 수줍게. 근데 수줍네요. 오세훈 시장이 꼼수다 들은 거가 거의 100% 확실하다고 보고요, 일단.
안 들으면 그 바보죠. 중이염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 꼼수다를 들은 순간, 꼼수다에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거죠. 다 눈치챘다고 생각하고 이미 자기 꼼수를 스스로 폭로한 거지,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는 무상급식과 대선 출마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입으로 말을 해버린 거죠. 자폭이에요, 자폭. 그러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슨 엄청 큰 희생을 한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자기는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으니까 엄청난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받아줄 줄 알았죠. 자기 머릿속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다. 자기가 무슨 대선 지지율 1위 한 줄 알지? 1위 한 사람이 그럼 또 몰라. 오세훈 시장은 꼼수다에 완전히 당했다. 불출마 1차적으로. 선언하고 헬스클럽에서 못 만드는 건 오세훈 시장의 그 특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오세훈 시장 전문가로서 예언도 한마디 합니다. 일단 투표 결과는 뭐 무조건 뚜껑 못 여는 건 확실하고, 지난 대선 서울에서 각하한테 투표한 사람이 268만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열려면 278만 명이 투표해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각하 투표한 사람 1,000원이 나와서 다 투표를 해도 개표 요건에 미치지 못해요. 예. 그런데 무상급식을 위해서 보수층이 왜 그렇게까지 나오냐고. 절대 안 나와. 네, 절대 안 나오고, 아무리 한나라당은 선동을 해도 뚜껑 못 엽니다. 절대로. 그럼 오세훈 시장이 이 투표 결과 시장직을 걸 거냐? 안 건다. 예언합니다. 네, 안 건다. 안 건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직 뭐 애매모호하게 나가고 있지. 애매모호하게. 예? 걸 거면은 이미 대선 불출마와 함께 걸었어야죠. 네. 그럼 왜 그날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그날 저녁에 광노현 교육감과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다가 대선 출마 공격을 받으면 좋된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잽싸게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서울시장 사퇴 안 해. 사퇴하면 우선 한나라당이 좋대죠? 서울시장 선거 지금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야당이. 한명숙, 나와도 이거 누가 이겨요. 내가 나와도 아니, 이길 정봉주 거야, 의원 아마. 나가면 저도 있어요. 왜 자꾸 한명숙. 정봉주 꼼수에서 왜 의원 한명숙 전 총리를 얘기합니까? 정봉주가 있죠. 내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네, 그리고 서울시장에 반대로 있는다. 그러면 가용 자원이 엄청나요. 지금 정무직만 280명. 280명이잖아요. 예. 이거 다 서울시 돈으로 돌리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만둬? 게다가 서울시장에 있으면 돈도 엄청나게 몰려요. 들러붙는 사람도 많고 이권도 많고. 그런데 서울시장 받으면 다 떨어져나가. 예. 대선도 못 나오는데 누가 붙어 있어? 먹을 게 없는데. 오세훈 시장 인품에 반해서 붙어 있나? 먹을 게 있으니까 붙어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라도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3년을 뽑아먹고 조용히 훗날을 도모해야지. 지금 던지면 백수되고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에서 백수가 되면 정치인으로 끝장이다. 그분도 명예를 근데 이제, 별로 중시하지 예.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그냥 할 거예요. 시장직에 절대 안 거는데 100만 분의 1 확률로 만약 시장직을 건다. 뭐 걸어봐야 절대 뚜껑 못 엽니다. 김 다 빠졌기 때문에. 꼼수에서 김을 빼놔버려. 그런데 걸면 어쨌든 백수가 돼서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사고 비호감 정치로 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걸면 친구 먹자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꼼수다 영입합니다. 백수가 될 테니까 바로. 참 메리트 없네요. 친구도 하기 싫고 여기 왜 나와? 저 이런 거 예상 거의 안 틀려요. 못 믿겠으면 제가 다음 주 나가수 예상 1위 해볼까요? 인순이 1위 합니다. 인순이가 나오기로 했어요? 나 인순이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기사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예상합니다. 1위. 압도적 1위. 첫 출연자는 무조건 1등 아니에요? 점쟁이를 해, 점쟁이를. 3명이 나오죠. 3명이. 3명이 나와요? 이거는 역술이 아니고 과학이야. 대중의 이 평균적인 정서를 분석하고 이 변수를 고려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딱 나와. 나가수 1위. 인순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 유지. 꽝꽝. 네. 오세훈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헌정방송 특집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단지총수 김호준입니다. 네, 오늘은 오세훈의 절친 수락기념 꼼수 호회편 시작합니다. 각하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오세훈 시장 얘기를 끝내자면, 네. 마무리하자면, 사실 서울시장직하고 네. 불출마를 둘 다 한꺼번에 걸었어야죠. 그게 진짜 승부수였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걸면 친구 먹자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언제 그걸 다 만들었어 벌써. 좋으시겠어. 친구 생기고. 이 기자회견으로 오 시장의 저에 대한 호감이 확인됐습니다. 네. 호감이 확인됐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절친 제안에 대한 수락의 표현이죠. 이건 기자회견은. 저희 시장님은 시정에 좀 매진하셔야지. 꼼수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걸 믿고 계세요. 저의 일촌 제안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어. 이 모든 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회견 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등장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나? 김어준 총수와 친구 되는 게 좋아서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 트윗에 날린 거는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최종 빅엿 특집. 빅엿이 아니죠. 빅엿이요. 이것은 절친 제한 수락 사건입니다. 절친 제한 수락 사건이고요. 아니 왜 자꾸 나 꼼수를 듣고 기자회견을 해? 우리한테 연락을 하라니까 왜 자꾸 기자회견을 해? 할 수 없이 저희가 또 화답을 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하다하기 위해서 사상 최초의 호회판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밤에 긴급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도 손녀를 안고 팔짝팔짝 뛰고 싶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세훈이 아니라 사세훈이 됐어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 오세훈이라는 별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합니다. 블로그에. 그래요? 네, 2번이나 썼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블로그에 천진난만하다. 오세훈이 모자란다는 뜻인데. 제가 이제 사세훈으로 바꿔야죠. 그래요. 제안합니다. 사세훈으로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이 오세훈 전문가로서 간략하게 또 이 사태에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대선 출마하려고 한다고 이제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이 꼼수가 들키면 더 이상 꼼수가 아니라 악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직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니다, 간이 작아서 절대 못 건다. 절대 못 건다니까 또 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빅엿을 능가하는 그레이트 엿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레이트 엿. 이 꼼수의 진정한 단위를 말이죠. 상대 낮은 꼼수를 폭로함으로써 좀 조용히 계십시오. 꼼수를 악수로 만들어서 이 자충수를 두게 만드는 이 최고수의 꼼수에 걸려든 거죠. 가슴이 아파요. 네. 저 깔때기가 이제 옮겨갔어. 이렇게까지 내 말을 잘 들을 줄 몰랐어, 오세훈 시장이. 아니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수를 잘못 둔 게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방송 아니에요? 네. 목요일 날 방송이니까 자기가 여기서 서울시장을 걸고 투표율 한 5% 내지 7%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무 수를 못 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 우리가 다시 내려드립니다. 다시 내려드리고
아니 7% 끌어올리세요. 우리가 10% 주저앉혔고 3%더 누르겠습니다. 전 이제 말이죠. 한동안은 저희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신 오세훈 시장 칭찬만 할 것이고 예. 사랑할 거야. 그리고 스튜디오 방문하면 포옹. 그렇죠. 포옹 선언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우리 김호준 총수한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남은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는 우리의 이인재 의원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돼. 이인재 의원을 찾아가서. 부활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짧잖아. 아니 뭐든지 안녕하십니다야.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부릴 꼼수는 네. 한나라당과 사퇴 시기를 조율하겠다. 조율하겠다. 요게 다음 그럼요, 꼼수죠. 다음 꼼수죠. 바로 사퇴해야지. 그런데 사나이가 말이죠. 아니 그리고 4살짜리가 사나이가 어떻게 안 되죠. 아니 사내 애기가 그러면 그렇죠. 사내 4세기가 미취학 아동이 어른들 말 잘 들어야지. 아니 이 정도로 걸었으면 확 걸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장 계속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관두고 싶으면은 33.3% 넘어도 관둬야죠. 지금 이런 건 어떻게든 그걸 넘겨서 살아남으려고 한나라당이 그렇게 말리는데 무리수를 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또 오세훈 시장의 이제 마지막 꼼수이기도 하죠. 이제 한나라당 니들이 안 도와주면 한나라당 니들까지 다 줬다는 거다. 그런 이제 한나라당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죠. 네. 한나라당은 정말 짜증나게 한나라당이 됐죠. 지금 패닉 상태 빠졌다는 그 김대지 기자의 보도가 있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선 생각하면은 끌려 나와서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나라당 이제. 그것도 그렇고 우리 연단 옆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어디서 본 것 같고요. 우리 큰 목사님을 갑자기 연상하게 합니다. 아니 그거 이제 역사에 기록된다고 봅니다. 이 순간에. 왜냐하면 2012년 정권 교체는 바로 오세훈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 서울시장 선거 말이죠.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네. 도지사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네.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확실한 전초전이고 축소판. 여기서 만약에 야당이 승리하면 대선도 이길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대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얘기를 듣고 꼼수다를 듣고 나서 물르면 어떻게 하죠? 그럼 친구 취소. 아니 시장직 거는 거 그냥 한번 취소. 그냥 걸어봤어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을 밀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그렇죠. 긴급하게 아주 긴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누구하고? 한나라당 너하고 친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사퇴 시기, 이제 두 가지 꼼수 정도 나오죠. 사퇴 시기를 조절한다는 시기 거. 조율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가 홍 반장께서 끝까지 만류했다. 그렇죠. 나가면 당연하죠. 한나라당에서 목을 살려야죠. 아니 홍 반장보다도 더 위력적이고 귀에 쟁쟁거리는 게 꼼수 방송을 들었으니 이 꼼수 방송이 지시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한나라당과 의논하고 사실은 자기는 빅엿을 먹으면서 한나라당에게 스몰엿을 날린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레이트 엿이 됐다. 그레이트 엿이 됐다. 그레이트 엿이 됐고요. 어쨌든 한나라당은 패닉 상태 빠져 있을 겁니다. 패닉이죠. 그리고 열받았죠. 다들 열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하나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 총선 그럼 서울시장 대선 다 위험하거든요. 낮은 수는 안 돼. 교통방송. 어쨌든 인순이 1위와 함께 묶어가지고 확 던져버렸더니 확 물어버렸어요. 낚시를. 어떻게? 하지만 인순이 1위를 맞췄잖아. 그만두는 것도 맞춘 거죠. 못 맞췄죠, 그거는. 아니죠. 그만두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난 그만둘 그렇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살살 약 올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절대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이제 질질 너무 끌지 이 오세훈 않습니다. 시장한테 우리가 벌써 빅 낚시를 2번 던져가지고 다 물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던지신 건 스몰 낚시는요 안 먹힐 거라고 봐요. 아니 이제 20 청개구리라고 하는 거 꼭 해설해줘요. 마지막 그 울음소리는 청개구리 울음소리였습니다. 친구 먹을 거예요? 오늘은 말이죠. 오세훈 백수복귀 특집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특집. 이제 저는 오세훈의 간절한 친구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 앞에서 오세훈에 대한 음해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로부터 2달 전 6월 24일입니다. 그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때 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투표는 오세훈 대선 출마를 위한 꼼수다. 폭로한 이래로 제 절친 이제 백수죠. 백수 오세훈 백수 복귀 프로젝트 3차에 걸친 초대형 떡밥 투척이 드디어 오늘로 완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떡밥까지 탐으로써 조마조마했어요. 그렇게 잘 물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벼락 같은 축복입니다. 각하 이후에 이런 인물은 힘들었습니다. 1차 떡밥 대선 출마 꼼수다. 그러니까 저의 절친 오세훈 할 수 없이 불출마 선언합니다. 2차 떡밥 시장직 절대로 못 건다. 100만 분의 1 확률이다. 그러니까 바로 울면서 시장직 연기합니다. 3차 떡밥 바로 사퇴는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또 바로 사퇴. 이로써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그레이트한 엿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다 김어준한테 앉으려고. 오세훈 깍쟁이! 난 당한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엑스맨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 이 모든 예언과 똑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이유는 하나죠. 제 절친 오세훈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요? 졸라게 예측하기 쉬워요.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절대 거들떠볼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제일 이익이 뭐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눈앞의 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예측하기 쉬워. 너무. 어쨌든 지금 오세훈 백수 현재 제가 보기에는 환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 됐다고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데 뭐의 아이콘이요?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환각 상태. 빠져 있어요. 제가 오세훈 백수 제 절친 다음 꼼수 예상합니다. 오세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옆에서 지지 유세하려고 나섭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그때 드러내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25%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 한나라당에서 졸라 몰아준 건데 그거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기 건 줄 알고 염치가 없어. 염치가 친구야. 염치가 있어야지. 이거 총선 대선 레이스에서 쓸 한나라당의 판돈을 자기 돈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다 걸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할 수 없어서 뒷돈을 막 대주면서 간신히 25%를 땄는데 다 자기 거라고 몽탕 들고 튄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한나라당한테 약속해놓고 10월까지 있으면서 당이 몰아준 판돈을 다 토해놓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 그런데 홍준표 대표한테 약속했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한테 국정감사 끝내고 사퇴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돈을 다 걸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10월 7일인가 8일인가까지죠. 그렇죠. 10월까지 있다가 그러면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 하는 거니까 그 약속해놓고 근데 레이스가 딱 끝나니까 이거 다 내 거다 25% 그러면서 먹고 튀는 거예요. 이게 정치 먹튀의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게 먹튀네요. 먹튀죠. 그러니까 25%가 자기 판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튀어버린 거야. 한나라당 벙찐 거지 지금. 그게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투표한 사람들은 10월 이후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41%예요. 그리고 바로 사퇴해야 한다는 그 투표율이 그 여론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한 사람은 오세훈이 좀 죽더라도 한나라당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아니라 보수의 투표를 한 거예요. 보수의. 근데 이걸 오세훈은 자기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환각에 빠져서 냅다 들고 튄 거예요. 지금 오세훈 홍준표 대표는 말이죠. 성격상 절대로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계속 어겼잖아요 지금. 지금 오세훈 백수죠. 이제 시장이 아니니까 오세훈 백수 제 절친 3번 약속해놓고 뒤 엎었다 계속해서. 꼼수가 3번 나왔습니다. 꼼수. 3번 나왔는데 자
만약에 지지 유세 이제 홍준표 대표 이 양반 성격상 절대 안 받아주는데 그러면 제 절친 오세훈 어디로 가느냐? 청와대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각한 청와대로 달려갑니다. 불러야죠. 징징거립니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옆에 서 있게 해줘라. 지지 유세할 때 후보 그렇죠. 아마도 예. 나경원이 제일 확률이 높죠. 옆에 서 있게 해줘라. 그러면 한나라당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가 배신자라서 안 된다 할 겁니다. 옆에 있는 거 도움도 안 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이때 오세훈 백수가 나경원 옆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걸 보면 이게 각하의 작품인지 아닌지 100% 판별이 됩니다. 그렇죠. 옆에 서면 오세훈 백수 제 절친의 이 초대형 그레이트 사건은 각하의 작품이다. 못 나오면 오세훈은 이제 완전 백수 오리알. 친구야 심심하면 놀러와. 여기 자리 하나 폈다. 내 앞자리는 못 앉혀. 근데 자, 이거 각하 작품 얘기해보죠 이제. 각하가 저기 누구지? 나경원과 오세훈을 맺어주려고 하나요? 위험한 발언이니까 그거는 편집으로. 아니 근데 네. 이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각하의 작품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100%입니다. 두 달 전에는 우리가 말 안 했어. 왜냐면 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세훈 또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자면 오세훈 백수 제 절친은 말이죠. 이기적이지 배짱은 없어요 원래. 한나라당이 아무리 반대도 끝까지 밀고 나갈 만큼 배짱은 없어요 원래. 혼자서 이런 짓 절대 못합니다. 오세훈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타워팰리스 투표율 60%인데 이번 주민투표 타워팰리스 60%인 것은 오세훈 백수가 타워팰리스 동장 취임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주민투표의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 책임 공방 끝에 모든 책임을 지고 스티브 잡스가 사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저희 낚시에 걸려가지고 우리 이 나꼼수가 있는 한 꼼수는 다 들킵니다. 우리 이런 거 잘 밝혀내요. 기똥차게. 앞으로 꼼수 저희가 다 밝혀드립니다. 2달 전에 예보했잖아요. 2달 전에 예언. 내가 잘못한 거가 이제. 아니, 이제까지 한 번씩 듣다가 이제 오늘서부터 한 4번, 5번 반복해서 꽉습할 것 같아. 하지만 울지 마 친구야. 김어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 어떠세요? 여기 망명정부치고는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 오리지널 정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좀 전에 신장식 변호사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는 국적 변경을 했더만. 변경했죠. 주진우 기자는 원래 이중 국적이었는데 하나만 없어진 거고. 그리고 청수는 원래 국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네, 완전 망명객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망명입니다. 망명 상황이고 망명 한 본부치고는 원래 도망 다닐 때 폼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 여기 이제 상해 임시정부 같은 데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원래 아무 주제 없을 때 딱 모시기 좋은 분이 유시민 작가. 아무 주제나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스공장 폐지되는 과정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세기의 고전적 어떤 명제가 다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었죠. 예컨대 자유란 뭐냐? 요즘 대통령이 자유를 엄청 좋아하세요. 얼마나만 마이크만 잡으면 맨날 자유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20세기에 자유에 관한 여러 어록 중에서 제가 이건 누구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누구 말인지는. 볼테르 말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유명하게 만든 말인데 나에게 자유란 나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나는 마음대로 하고 나하고 뭐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달라.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을 표명한 것 때문에 탄압받는다면 함께 싸워줄게. 이게 20세기의 고전적인 자유에 대한 명제예요. 그렇죠.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지금 우선 오세훈 시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여당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 자유만 자유예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자유는 없애는 게 자유야.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걸 보면 더 이상 우리의 소위 레거시 언론이라고 말하는 올드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자유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지는구나. 심지어 좋아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쟤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애니까 쟤는 탄압받아도 상관없어. 오히려 탄압해. 쟤는 가짜뉴스 만드는 애야. 이렇게 이제 부추겼죠. 그러니까 저는 한 세기가 끝났다 이 사건을 보면 라고까지 거창하게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 공정한 언론 얘기하는데 정파적이라면서 저보고 정파적이 아닌 미디어가 있습니까? 더구나 정치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제일 정파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편 자유만 자유고 자기들한테 우호적이면 공정하다고 하고 비판적이면 정파적이라고 하는 거나요? 그럼요. 그 태도야말로 정파적이죠. 진영 논리를 가장 완고하게 강력하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족벌신문, 그다음에 건설사 신문. 요즘 건설사 방송. 신문 참 많아졌어요. 한 10군데도 넘죠. 네. 예. 그런 데들은 그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언론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기는 20세기 언론은 소유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론의 장이니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관점만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쓸 수 있게는 해줘야 돼. 이 관념이 있었죠. 공론장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지금은 그냥 그 오너와 종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자유에 대한 20세기의 고전적 명제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언론은 아니라는 거죠. 예. 좀 과격한가요?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시장하고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비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왜 자꾸 논리를 대요? 아, 뉴스공장의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거를 왜 뭐 공정하냐 뭐 자유라는 그런 개념에 맞냐 이런 잣대를 대는 자체가 우리들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폄훼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렇게 망명정부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도 시장의 자유 하시길래 그것은 자기들한테만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나한테 밑보인 놈, 나한테 대드는 놈은 시장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장 1위를 쫓아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자꾸 논리적인 대응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예. 자꾸 잘못했습니다.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잘못했고요. 예. 반성하기로 하고. 그럼요. 예. 반성하셔야 돼. 구독자 48만이 그 사이에 된 진짜 50만 가겠네요. 방송하는 중에. 오늘 내로 100만을 넘겨야 될 텐데. 오늘 구독자. 내로는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돌려볼 거거든. 시청자들이.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지난 구독해 그러면 딴 얘기 그만하시고요. 지난 6개월 반 정도 뉴스공장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6개월 반 정도가 아니라 늘 6년 그랬는데 반이죠. 6년 반. 동안 아니 이제 6년 3개월이니까 내가 했으면서 잘 기억이 안 나네. 뉴스공장은 6년 3개월. 예, 우리 청순한 뉴스공장은 늘 올바른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죠. 이렇게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예,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있고.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있고. 불완전하게 불완전한 관점 어떤 주장을 한 적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사실,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없죠. 그러면 뉴스공장은 왜 청취율이 높았냐 하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었거든요. 다른 관점을 어차피 이야기해 주는 없어졌으니까 과거 방송에 대한 칭찬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 6년 반 동안 뉴스공장은 뭐였냐 하면 다른 어떤 방송 프로그램과도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었죠. 존재 가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막 엄청 올바른 걸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대체로 올바르기도 했습니다. 대체로라고 앞에 붙였으니까 대체로 인정해 그건 주세요. 뭐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게 가치 있는 거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방송. 그런 일부러 방송이었죠. 아니오라고 한 건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건데. 근데 쟤는 우리가 다 예라고 할 때 쟤 혼자 아니라고 그랬어. 쫓아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 권력과 언론이 합작해서 쫓아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게 참 지금은 망명 방송을 하기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을 때도 했습니다. 나는 곡사로. 그럼요. 예. 네. 요즘은 시절이 좋아요. 그럼요. 그때는 골방에서 했는데 지금은 큰 스튜디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공영방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을 한편으로 하고 정치 권력 더해서 다른 한편에 망명 뉴스 공장이 있는 거죠. 이 겸손은 힘들다 방송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제 머릿속엔 제 나름의 그림이 있는데 그건 이제 총수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아니 이거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참 특이해요. 특이할 것까지.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없거든. 제가 생각해 보면 뉴미디어 쪽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딴지일보. 네. 원래부터 조선일보 패러디로 시작을 했어요. 98년부터. 1998년도에.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뉴미디어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입지를 굳히고 캐릭터를 만들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올드미디어로 들어와서 1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1등 했어요. 예. 5년 동안 라디오 정치율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 출신으로서 올드미디어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보도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다시 뉴미디어로. 네. 이 케이스가 정말 저는 세계 언론사에 남을 만한 희귀한 케이스다. 보통은 시장에서 성공하면 올드미디어들이 그 사람 붙잡거든요. 돈 벌려고. 아무도 안 붙잡아. 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죠. TBS 관두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 저도 그래요. 예능 프로 나오라고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TBS 관두고 나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연락을 안 하기는커녕 만약에 제가 거꾸로 연락하면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저 존심 상해서 연락을 절대 안 하죠. 물론 저는 안 하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놀래라고. 그 마음은 이해가요. 네. 네. 안 그래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너까지 오면 나 죽으란 얘기냐. 이해는 가는데 그 시장에서 일을 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저를 시장에서 상품 같이 입증했으면은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생각의 시장 자유를 존중해 주든가. 시장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또 저렇게 논리적으로 대통령을 죄송합니다. 저러면 안 된다니까. 네.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자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럼요. 그게 김어준의 역할이지. 누가 정해준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래요. 예. 건설사들 방금 얘기하셨는데 언론 지역 얘기도 좀 해봐요. 과거에는 조중동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털이 옛날 조중동이에요. 포털의 편집권 행사가 옛날 조중동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건설회사가 태반이에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서울의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다주택자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뭐그 ERU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총수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뉴스 같아요. 그 프로가 꼭지가. 그러니까 뭐 제작진에서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밖에 안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쌀은 남아도는 거 안 사주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는 남아돌면 사주라 그랬다고요. 네, 미분양된 아파트는 사줘야 돼. 그게 기득권 카르텔인 거예요. 그게 농민은 기득권층이 아니고 건설회사는 기득권층이잖아요. 언론사를 10개 넘게 가지고 있어요.
통신사를 포함해가지고.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살아나나 뭐 지금 뭐 급매물 내왔던 거 다 걷어들여 뭐 둔촌주공 안 올라탄 거 뭐 낭패 봤어 이런 기사들이 막 며칠 동안 쏟아지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지금 집 사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제가 답변에서 얘기했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예언하셨어요. 예, 정부가 매입해 주라고 얘기 나올 거다. 네. 저는 언론사에서 그렇게 사설을 쓸 줄 알았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너무 순수하고 투명한 분이셔. 예.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 아파트 사주러 갈 줄 진짜 몰랐어요, 저도. 네. 이제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소유한 언론사들이 사설을 통해 가지고 펌프질을 하고 펌프질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이거 네.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워라 이런 거 한참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정부가 마지 못해서 부처 장관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미분양 아파트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새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사겠소. 예. 장모님 아파트가 안 팔리나? 장모님 아파트 다 잘 팔렸어요. 아, 잘 팔렸어요? 이미 진작에.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 이 사업하다가 시장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시장 전망에 실패해서 지금 상품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세금으로 사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조 단위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고. 한 20조 써야 될걸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20세기의 언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공중파 이 공영방송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만큼 귀한 거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뉴스 정보를 소비할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유통업체가 신문사 방송사예요. 여기가 이해 집단의 일부가 돼가지고 공론장이 아니고 자기 이해를 관철하는 정보 유통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중요한 뉴스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주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중요한 정보를 선택해 주는 거, 그 정보를 해석해 주는 거 이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비록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라는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정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해설해 주는 해석해 주는 그런 방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송을 지금 망명 방송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예. 점점 한쪽으로 통제된 정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IMF 때도 이제 곧 IMF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IMF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직전까지도 뉴스가 절대 IMF 올 일이 없다고 네, 하고 그때가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 몇 년간 지속됐죠.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정보를 몰랐죠. 일반 국민들은. 저는 그 데자뷰를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통제 바깥의 정보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는 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필요해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는 속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속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는 이미 열렸죠. 예, 열렸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정보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고 저희가 가능한 샅샅이 중요도 순으로 그런 정보들을 접근해서 다른 해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독극물은 걸러내고요. 예. 쓰레기 정보도 쳐내고요. 예. 알맹이 정보만. 예. 그게 뉴스공장 망명 방송의 존재 의미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내일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출석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법률 용어하고 법리 계속 얘기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축구 국대 선수들 포상금을 왜 그것밖에 안 주냐? 그것도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로 따지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논리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의 어떤 말에는. 이재명이 유력한 차기 후보 중에 하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빼고 다른 얘기를 해봐야 다 껍데기 아닙니까? 유력한 차기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 그 유력한 차기 후보죠, 그냥 가장 유력한. 그렇죠. 독보적으로 유력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빼놓고 그 왜 그러냐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건설사들의 특혜를 안 줄 것 같잖아요. 족벌 언론에 특혜를 안 줄 것 같잖아요. 지금 정부 지원을 따먹는 게 많거든. 예? 아니 부수 속여가지고 무슨 광고료 따먹고 이런 거뿐만 아니고요. 이 관급, 이 광고 수주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온갖 일들에 지금 신문사 방송사들이 참여하잖아요. 이 수익 모델이 예전처럼 광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익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비호가 필요한 일이 많고요.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절대 안 해줄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같이. 그냥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려는, 제거하려는 이 수사를 그냥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추겨 왔죠,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뉴스공장을 죽인 것처럼. 대다수 언론이. 물론 예. 아닌 기자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기자들 개개인의 생각과는 무관해요. 무관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쓰여진 기사, 노출된 기사는 이 얘기를 빼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를 죽이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뭐 이 한 줄을 써놓고 시작해야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장관들이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수석들이 법 통과, 정부 입법 발의한 거 통과 안 됐다고 막 야당의 협조를 호소하는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아니 그럼 칼 들고 들어와서 자기 집 가장을 위협하면서 협조해 이러는데 누가 협조해요?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나 봐요.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네. 그쪽에서는 칼 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나 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는 정적 제거입니다. 정적 수청용 수사예요. 그걸 빼놓고 나머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반이지 기반. 거의 모든 건설사 언론, 족벌 언론 이런 데들이 이재명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까요? 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지금 보도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법조 기자들이 뭐 이게 뭐 이 유착돼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부 구조로 존재하긴 하겠는데. 예. 저희 해석이에요. 이렇게 말을 붙여야 돼. 고소고발 좀 당해보셔서 아시는구나. 아니 좀은 아니고 한 번밖에 안 당해봤어. 저는 많이 당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붙이셔야지.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겸손은 힘들다의 바란다 혹은 청취자의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 구독자가 49만이 돼버렸네 벌써. 네. 접속자는 18만이 됐네. 예, 빨리빨리 오늘 주변에 다 알리셔가지고요. 오늘 중으로 100만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꼭 뭐 라이브로 이거를 청취하시거나 이제 유튜브로 시청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점심시간에 혹은 퇴근 시간에 보셔도 돼요. 다들 보실 겁니다. 네. 네. 다들 보실 것이고 다른 저희 작가들이 이제 다른 아침 방송의 접속자 수도 이렇게 쭉 적어 주셨는데 아, 예, 그건 뭐 되게 천 단위, 백 단위 이런 게 대부분이죠.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망명 정부가 겸손하니까. 인기가 좋아. 예? 망명 정부가 인기가 더 좋아. 겸손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나오셨으니까 매주 월요일 나와주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그건 약속을 못 하고요. 아니 근데 네. 겸손은 힘들다고 리쌍한테 허가 받았어요? 허락 받았어요? 이거 노래 제목 아니에요? 그건 겸손은 힘들어. 아, 힘들어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힘들다. 아. 네. 무슨 요일 나시나요? 자 유시민 작가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요즘 글도 쓰시더만요. 아,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고요. 지금 망명 신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포탈에 못 올라오고 있는 시민언론 민들레. 예. 거기에 제가 격주로 칼럼을 쓰고 있죠. 격주로 쓰시니까 예, 오늘 아침에 업로드된 거 잘 보십시오. 예, 그 제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나가시기 전에 지장 찍고 가서 계약서 다 써놨으니까. 계약서는 절대 사인 안 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유시민 작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갔다가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올 텐데 10분간 저희가 만든 10미니트 콘텐츠 있습니다. 예. 10분간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악가 조윤범입니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모든